반갑습니다. 세무법인 가감해치 병근 세무사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법인 설립 등기하고 그 다음에 법인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 등록 신청에 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오늘은 이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법인 부동산 매매업에 대해서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하면서 어떤 세금을 내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인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법인을 사업자 등록을 내고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똑같죠. 개인하고 똑같죠. 이제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를 내고 보유 단계에서는 6월 1일 소유했으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법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 법인세로 준용이 되겠죠. 법인세 중에서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이렇게 납부를 하면 됩니다. 처분 단계에서도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내는데 법인에 대해서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개인과 마찬가지도 법인이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법인은 특이하게도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중과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냐면 첫 번째,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에 법인을 먼저 설립을 하고 법인 설립 후에 5년 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6억에서 9억 초과에 대해서 1%, 2%, 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이게 이제 중과가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5.3%에서 8.1%의 취득세 등이 중과가 됩니다. 세금이 상당히 늘어나겠죠. 만약 이게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과 상가다. 보통 취득가액의 4.6%를 취득세를 납부하는 반면에 이게 중과가 적용된다고 했을 때는 거의 2배 이상인 9.4%를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법인 본점 소재지를 둔다. 두 번째,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나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면은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나서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에 부동산을 취득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법인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본점 사업지를, 본점 소재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밖에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의 0.4%를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고 했잖아요. 그 등록면허세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법인을 설립할 때는 중과가 적용된다고 했죠. 취득세도 중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취득세가 중과가 될 요지가 있기 때문에 법인 본점 소재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두려고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규제가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법인을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법인세로 내야 될 세금이 총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입니다. 두 번째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우리가 보통 추가가세라고 하는 세금이 요거고요. 세 번째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입니다. 법인을 청산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을 청산할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거의 적용될 여지가 없고, 실무적으로는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두 가지를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우리 종합소득세에 산식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익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즉 1년 동안의 수입에서 1년 동안의 경비를 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6%에서 42%, 7단계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했잖아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5%,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데 세율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즉 법인세율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익 부분이 2억까지가 10%입니다. 200억까지가 20%예요. 거의 실무에서 아마 2억 이하 또는 넘으면 2억에서 조금 넘는 부분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법인으로 내면은
이익 부분에 대해서 10% 또는 20%를 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택을 처분하면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가가세라는 겁니다. 아까 양도소득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양도소득세는 정책 목적이 강한 세금이고, 그 정책 목적이 강한 세금이 지금 중과를 하는 게 비사업용 토지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가죠. 양도를 적용 안 받기 위해서. 그래서 개인 부동산 매매업으로 갑니다. 개인 부동산 매매로 가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 장치를 구비해두고 있죠. 비교과세라는 걸 하죠. 즉 개인 부동산 매매업자도 똑같이 비사업용 토지나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종합소득세를 준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준용해서 계산하도록,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겠죠.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를 그렇게 마련해 놓고 있어요. 법인으로 이제 갑니다. 법인으로 갔으면은 이 정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도 뭔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마련한 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은 주택을 양도했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했었을 때 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된다. 즉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도 내고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또 한 번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느냐? 아까 대상이 주택하고 비사업용 토지라고 했습니다. 아까 양도랑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모든 주택을 의미합니까? 즉 아까 양도에서는 모든 주택이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다주택에 대해서만 중과를 적용하는데, 이 법인에서도 그렇게 적용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 법인에서는 전국의 모든 주택을 양도할 때 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마찬가지고요. 소득금액, 즉 양도가액에서 법인 같은 경우는 모든 자산 같은 게 이제 재무 상태표에 반영이 되겠죠. 그 재무 상태표에 나와 있는 장부가액 차액에 대해서 10%, 미등기 자산은 40%, 실무적으로 미등기 자산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의 10%를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과세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실제 지금 나와 있는 계산 산식은 용어 자체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법인세 용어가 단기 순이익에서 입금산입, 송금산입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이해 편의성을 위해서 간단하게 도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진 않다라고 보시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총수익 금액, 아까 양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양도가액이죠. 그 다음에 취득가액, 내가 부동산 취득한 금액, 여기서 이제 경비를 빼는데 이것도 사업소득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아까 개인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 법인은 법인소득으로 내는데 이것도 사업의 일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다 적용된다. 양도에서는 자본적 지출하고 양도비용만 되고, 소득세에서는 뭐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이 다 되고, 이것도 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다 인정이 된다. 그럼 각사연도 소득이 나오고, 이것도 사업소득의 일종이기 때문에 2월 결손금, 10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동안 통산한다. 그리고 세율을 적용하는데 아까 10%, 그 다음에 20% 해서 25%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실무적으로는 거의 10% 내지 20% 세율을 적용받게 될 겁니다. 종합소득세하고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세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용어 자체는 제가 간단하게 이해를 편의성을 위해서 좀 바꿔놨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익금액, 각 사업연도세 수익금액, 부동산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양도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이익을 산정해야 되니까 양쪽 다 취득가액을 차감을 합니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비를 또 빼줘야겠죠. 두 개 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모두 다 반영이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대표이사의 인건비까지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합니다. 왜? 종합소득세는 내 거잖아요. 내가 대표이사고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건비가 경비로 들어갈 여지는 없어요. 하지만 법인세는 법인이라는 하나의 인격체가 설립이 됐고, 거기에서 내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건비 자체가 경비로 인정될 수 있겠죠. 나는 대표이사면서 직원이면서 주주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노동을 제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당연히 경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보다는
각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필요경비 폭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유는 대표이사 인건비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순수한 이익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도 그렇고 각사업연도 법인세도 그렇고 10년 이내에 양도차손이 발생했다 하면은 10년 내에서 그 양도차손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연도에 상계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는 6%에서 42%, 그 7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각사업연도 법인세는 10%에서 25%,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익이 8,800만 원이 넘으면 35%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익이 2억까지가 10%예요. 이익이 2억까지가 종합소득세 2억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소득세는 35%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액 차이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많이들 지금 법인 부동산 매매업으로 옮겨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필요경비에 있어서 대표이사 인건비도 반영되죠. 두 번째, 세율 자체도 법인세, 종합소득세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지금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갖고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3억에 샀습니다. 법인이 5억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 3천만 원, 수익적 지출 2천만 원, 그 다음에 촬영 유지비 등이 1천만 원 들었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인건비가 경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대표이사 인건비가 2천만 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 이게 종합소득세였다, 즉 개인 부동산 매매업자다라고 하면은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냐면 수익금액 5억에서 취득가액 3억을 빼고 필요경비, 즉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는 다 빠진다. 6천 빠지겠죠. 개인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 인건비가 반영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2천은 배제가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는데 과세표준이 지금 1억 4천입니다. 그럼 35% 세율에다가 누진공제율을 적용하면은 3,410만 원이 나옵니다. 동일한 사례를 갖고 이게 법인이다, 즉 법인 부동산 매매업자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세금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액 5억, 그 다음에 취득가액 3억, 필요경비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 6천만 원이 빠지고 대표자 인건비 2천만 원, 그러니까 총 8천이 빠지겠네요. 그러면 이익금액이 얼마죠? 1억 2천이죠. 2억까지가 10% 세율을 적용받는데요. 그러면 여기다 10%만 적용하면 1,200만 원. 개인 매매업자하고 법인 매매업자하고 비교했었을 때 세액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큰 원인은 첫 번째가 필요경비에 있고, 즉 대표자 인건비가 인정되고, 두 번째 세율에서 보통 통상적인 실무적으로는 거의 10%나 넘어봤자 20% 조금 적용될 건데 종합소득세는 바로 35% 또 아니면은 그 이하 단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세보다는 상당히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각사업연도 법인세 말고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했었을 때, 이때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주택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전국의 모든 주택을 갖고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이 점이 아까 개인 매매업자 또 양도에서 보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아무튼 주택하고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했을 때 각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내고 플러스 알파 추가 과세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는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양도가액, 그러니까 매각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장부가액을 빼는데 이 장부가액이라는 것은 재무상태표에 반영된 자산가액을 의미를 합니다. 즉 취득가액에서 자본적 지출이 포함된 금액이겠죠. 즉 수익적 지출, 이자 비용, 기타 경비, 양도 비용은 필요 경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자산가액으로 가산이 안 되죠. 즉 자산가액으로 가산이 되는 것은 취득가액하고 자본적 지출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요 점이 각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 수익적 지출, 이자 비용, 기타 경비, 양도 비용이 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서는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각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보다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미등기 자산은 40%인데 실무적으로 거의 미등기 자산은 없다고 보니까 10% 추가 과세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아까는 똑같은 사례입니다. 3억 주고 사가지고 5억 주고 팔았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경비가 6천만 원 들었습니다. 대표자 인건비 2천만 원 들고 아까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금이 얼마 나왔죠? 다시 한번 볼까요?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의 모든 경비가 빠지고 나머지에 대해서 10% 적용되다 보니까 1,200만 원이 나왔는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양도가계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장부가액이라는 것은 취득가액에서 자본적 지출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3억에다가 자본적 지출 3천만 원인 3억 3천이 빠지겠죠. 그러면 차액이 1억 7천입니다. 이 1억 7천에 대해서 10%를 적용하죠. 그러면 세금이 1,700만 원. 아까 각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는 1,200만 원이었는데 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더 많습니까? 왜 그러냐면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장부가액이 모든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아니고 재무상태표에 있는 그 자산가액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수익적 지출액, 이자 비용, 기타 경비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장부가액에서 차감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인이 상가나 오피스텔을 양도했다. 내야 되는 법인세는 어떤 거죠? 각사업년도 법인세만 내면 되겠네요. 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과세 하려면은 대상이 어떻게 돼야 되겠죠?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각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만 내면 되는 거고 만약 법인이 주택을 양도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세금을 낸다겠죠? 첫 번째가 각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고 두 번째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입니다. 한번 아까 봤던 거를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먼저 각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수익금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필요경비 다 뺀다.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10% 또는 2억이 넘으면 20%를 적용한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이기 때문에 10%를 적용하고 주택이네. 주택이면은 각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외에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추가 과세를 해야 되네. 근데 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할 때 양도가계에서 장부가액을 빼는데 이 장부가액이라는 것은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자산가액. 그 자산가액은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지출이 계상되기 때문에 3억 3천만 빠지겠죠. 거기에 대해서 10%니까 1,700만 원. 즉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의 각사업년도 소득세에 대한 법인세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700만 원 두 개 합해가지고 2,7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오늘 이제 부동산 매매업 5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법인 부동산 매매업을 실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인 설립 등기를 한 상태에서 주택 아니면 상가, 토지,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취득했었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즉 법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개인 부동산 매매업에서 처분했었을 때 종합소득세로 낸 것처럼 이익에 대한 과세인 각사업년도 법인세를 기본적으로 다 내고 그 다음에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가 해당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각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플러스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과세한다. 하지만 추가 과세하더라도 두 가지 세금을 낸다 할지라도 실제 양도, 그 다음에 개인 부동산 매매업과 비교했을 때 세부담이 훨씬 작다. 이유는 각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에서는 대표자 인건비까지 필요경비가 들어가고 그보다도 세율 자체가 굉장히 낮다. 10%, 2억 초과분은 20%밖에 적용이 안 된다.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내더라도 다 합해도 얘네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법인 부동산 매매업으로 많이 돌아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중과대상 주택,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중과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로 가든 개인 부동산 매매업으로 가든 결국은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굉장히 세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매매업자로 가가지고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양도한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냈던 중과세율 적용받는 것보다 두 가지 세금, 각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낸다 할지라도 세부담이 적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매매업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